저 야외로 놀러가 기수 강가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무대라는 정자에 올라가서 시원한 봄바람 쐬다가 저녁에 해가 쫙 질 무렵 그 친구들과 손을 잡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시 한 수 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인생의 연락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 느낌 좀 오세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너 결국 네 꿈이 그밖에 안 돼? 네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보통의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때 공자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점아, 너는 나와 꿈이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전 노노체 그 어떤 구절보다도 이 장면이 가장 감동이 와요. 공자란 사람이 무슨 이미지를 지키는 위대한 도덕적 수호자도 아니고 뭐 지구 평천하는 엄청난 정치가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인생의 연락은 오늘 같은 거지. 이것도 한번 시를 읊어볼까요? 어느 저물어가는 봄날 코엑스 2층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친구 17명과 같이 손잡고 금요일 오후에 별마담 도서관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느끼다가 끝날 무렵 노노책 한 권 당첨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의 연락이다. 나는 그런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진 분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 뭐 돈 벌려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 안 오세요. 네? 정치권에서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여기 올 생각도 없어요. 그건 그들이 하고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한 금요일 오후 저녁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충만히 나오는 걸 느껴.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더 이상 강의 들을 것도 없어요. 왜? 공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넌 이미 충분히 행복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500년 전 공자가 증점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주 보통의 하루가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고 그 뒤로 1500년이 지나서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소강절이가 시를 푼 게 있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대충 이런 겁니다. 뭐 한문이니까 한번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여기 중사람 있을 테니까. 月到天心处风来水面时一般轻一位钓的小饵子. 다 해석되시죠? 이 수광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밖에 나왔는데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근데 해가 저 달이 떠갖고 저 하늘 중심에 이르렀어. 근데 마침 저기서 바람이 솔솔 불어갖고 저 물가 위를 스치며 내 옆을 지나갔어요. 아주 보통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일반적이지만 일반이 뭐예요? 평범하지만 청은 뭡니까? 맑고 의미 있는 이 순간.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 못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연락의 기쁨은 공자는 그래요. 학습하면서 느끼는 그 연락의 도파민은 아무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좋은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인생 사는 그 보통의 하루는 그 누구한테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왜? 그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종심,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해서 좋아하는 종호소호, follow my mind, 내 마음을 가고자 하는 바대로 쫓아 사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년이 흘렀네요. 네? 별마담 도서관에서 동양 철학자 박재희라는 사람이 오늘 뭐 했지? 오늘 아침에 제가 홍천의 석천학당에서 풀 뽑다 왔어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가 두릅을 땄다고 두릅으로 점심을 해주고 두릅 부침기에 그리고 내장탕을 끓여줬어.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코엑스에 불렀다는 소식이 떠갖고는 오늘 수업이 없겠다 하고 그냥 계속 풀 뽑으려다가 여기 있는 관계자가 출발하셨냐 그러길래 합니까? 하니까 한대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어제는 뭐 했죠? 어제도 뭐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죠. 튤립 핀 것도 봤어요. 그리고 작약꽃이 피기 직전도 봤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를 어제도 지냈고 오늘도 지냈지만 아마 전 지금도 느껴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클라이막스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연락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500년 전 공자, 그리고 1000년 전 소강정,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 어떻게 같은 연락을 느끼는 분들 맞죠? 맞으면 맞다고 좀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을 수 있죠. 그건 당신 관점이고 나는 너무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또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뭐 제가 아는 친구는 낚시를 좋아해서 주말에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네 좋아하는 것만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은 요즘 내가 좋아하는 그 낚시를 가려고 그 낚시의 연락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대.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혹시 가봉이라고 들어봤어요? 가봉? 가정봉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일주일 내내 낚시 가기 전에 봉사한대.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떠난대요. 어떤 회사 다니면서 그 사봉 아세요? 사봉?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의 연락을 찾아 떠났을 때 그 연락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연락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부하는 내 할 일 하고 내가 해야 될 임무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즐기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 있는 아부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저 제나라 임치라는 곳에 가서 순임금의 음악을 들었어요. 논어에 나와요. 야, 공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음악을 듣고 이렇게 음악의 그 위대함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음악의 연락에 빠져서 고기 맛을 몰랐다 이런 얘기 나와요. 부지육미라. 여러분들 지금 고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 고기는요 정말 고기 한 번 먹으면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고기 먹을 생각도 안 났대요. 왜? 음악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느꼈던 연락의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는 그래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 보통의 하루,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연락을 느끼는 순간 3가지를 잃어버린대요. 첫 번째는 먹는다는 본능도 잊어버린대요. 이거를 망식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면서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럼 연락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망우라고 하세요. 망우? 잊을망자의 근심자. 망우 알려면 저기 동대문 지나면 마물이라고 있는데 나에게 닥친 뭐 근심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연락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대요. 원래 죽어서 마무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닥친 뭐 요즘 뭐 돈도 별로 안 벌고 또 아니면 몸도 안 좋고 한데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연락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참 어렵다. 부지노지라. 부지노지 못 드실까요? 내가 늙어간다는 나이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연락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연락의 삶을 사는 분이다. 여기 지금 배고프십니까? 네. 배 안 고프시죠? 요즘 걱정거리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없죠? 내 나이가 몇인데 떠오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연락의 인간이에요. 뭐 근심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뭐 재벌 이사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남들이 볼 때는 하찮지만 그 연락을 느끼는 순간 나이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근심까지도 잊어버리는, 이게 공자가 얘기하는 밟은 망식하고 낙이 망우하고 부지노지장진이라. 내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 순간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의 맛이라는 걸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연락을 가장 느끼시는지 또 질문하고 싶은데, 대부분 공부할 때요? 아니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요즘 책 읽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책 읽을 때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냥 책 표지만 봐도 연락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읽은 듯한 느낌? 뭔지 모르지만 도서관에 와서 책 냄새만 맡아도 행복이 막 도파민이 나와요. 에? 저 높이 쌓여져 있는 책만 봐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근심도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 책 내용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 그래서 인생은 맛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연락의 맛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연락의 맛. 뭐 열라면이 나오는 열라면이 아닌데, 연락의 맛을 제가 고민하다가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연락의 행복감을 느끼는 맛이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봤는데 8가지 정도가 딱 잡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뜨는 가장 맛있는 맛은 무슨 맛이요? 학습미. 네, 배우면서 어떤 맛을 느껴요? 네, 점점 더 세상이 넓어 보이죠. 그동안 내가 살았던 관점이 깨지는 그 희열을 느끼게 되죠. 학습의 맛은 그 어떤 맛보다도 굉장히 습관화가 안 돼. 이거는 계속 새로운 기쁨을 나한테 줍니다. 동의하시는 분이니까 여기가. 두 번째는요, 연대미라고 들어봤습니까? 좋은 연대. 네, 고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연대미는. 네? 그러니까 연대하면서 느끼는 맛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차 마시며 다담을 나누고 같이 차를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뭔가 공부를 하는 연대의 맛도 전 굉장히 중요한 연락의 맛이다. 세 번째는요, 음식이요. 근데 음식이라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말고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냥 효율성만 있지.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홍천 꼴짜기에 두릅이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 예? 두릅에다 고추장 넣고 해서 두릅전을 한번 드셔봐야 이 느낌 아는데. 그리고 왜 그 머우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 머우 따서 장아찌 재갖고 거기다가 이 밥을 싸서 거기다 날치알 넣고 먹어보셨나? 너무 자랑했나? 어제 전 음식미를 느꼈어요. 예. 자꾸 혼자 있으니까 오라고 그냥 동네 분이 오셔갖고는 갔더니만 항상 차려주고,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점심 먹고 가라고 해서 또 갔더니만 내장탕 우거지고 끓여주시고 두릅전 해서. 저는 음식이라는 게 정말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락의 맛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걸려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그냥 시간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이 맛은 어때요? 직업미. 이건 맛이 없나요? 맛 없이 돈 벌러 나가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맛을 찾으면 있어요. 에? 뭐 내가 은행 창구 직원인데 야 이거 해서 얼마 벌겠냐 하면은 맛이 없지만, 그래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맛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못 느꼈던 연락의 맛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직업을 마주한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또요, 무슨 미요? 백수미. 그냥 노는 맛. 그냥 놀겠어요. 학습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백수미라는 걸 그러면 인생 구미로 갈까? 에? 그냥 할 일 없이 멍 때리고 내 발길을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특별히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하면 그것도 맛은 맛이네. 정말 그건 행복한 맛입니다. 네? 백수미. 괜찮네. 건강미는요? 좋아요. 내 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연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맛입니다. 봉삼이 어때요? 봉삼이. 이것도 나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는 그 두산그룹의 그 박 회장님 깜짝 놀랐어요. 요즘 뭐하냐, 몸빼바지 입고 다니는데요. 창신동에 본인이 저기 식당을 하나 차렸대요. 그리고 600명분 밥을 한대요. 그리고 조그만 경차 타고 다니면서 창신동 골목골목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게 가장 맛있는 인생이래 요즘. 그 박 회장님은 그 정도 재벌이면 더 좋은 맛이 많은데 꼭 몸빼바지를 입고 다녀. 그래서 어디 샀냐 하니까 이거 미국서 샀대. 미국 철물점하면 이거 판대. 아주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도 좋지만 저런 봉사하면서 느끼는 맛에 연락을 느끼는 분도 있구나. 그 박 회장님 보면서 굉장히 제가 행복했어요. 옆에 보는 분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성취미. 이거는 그냥 뭘 하나 하고자 했는데 이뤄낸 거. 제가 요즘 108배를 매일 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다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근데 그것도 맛이 있더만요. 그래, 오늘도 해야 돼. 그래서 108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맛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맛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요즘 뭐라 액티브 힐링이라고 하던데, 운동하는 거 싫은데 싫은 걸 했는데 거기서 맛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출근하기 싫었는데 출근하고 막상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맛이 있대요. 이렇게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성취미도 있고, 취미는 뭐 다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은 뭐 벨리 댄스가 취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뭐 음악 듣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자, 이 8가지 맛인데 여기 9가지 맛, 백수미까지 붙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맛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음식도 대충 그냥 채우려고 먹고, 학습도 그냥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비즈니스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사람을 만났는데 거리는 천갈래 산이 있어. 오로지 이익으로만 상대를 바라보니까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네? 봉사하는 이유가 사진 찍으려고, 신문에 나라고.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정말. 전 그래서 중용에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맛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연락의 맛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맛도 모르고 살았어요. 부지런히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요즘은 진짜 맛이 좀 나와요. 제가 환갑이 넘었거든요. 사람이 왜 공자가 이순이라는 나이를 얘기했는지 알아요. 귀가 순해지니까 그때 맛을 조금 알더만 젊었을 땐 몰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냥 거길 쫓아다니는데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산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는 음식 건강하게 먹고 내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놓치고 있었던 인생의 맛이다. 거기서 나오는 사골국물이 연락국물이라고 해서 연락국물. 이 중에서 저는 2가지요.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학습의 맛과 그리고 관계의 맛, 연대미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자가 뭐라 그래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랍니까? 논어 첫 구절이 뭐예요? 아까 그게 뭐예요? 学而时习之，不亦乐乎? 왜 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얘기가 옳았어요. 왜냐하면 요 근래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바스티안 블레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인지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 그게 나오더만, 아주 이거는 뇌 공부하고 데이터까지 뽑아서 나온 거예요. 학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킨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남의 거 인용했어요. 이 바스티안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학습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도파민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도파민 나오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뭔지 모르게 뭔가 깨우쳐 간다는 거, 무엇을 알아간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습관화되지 않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유효기간이 없는 분명한 연락에 이 호르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얘기가. 그리고 또 학습은요, 인간이 실패했을 때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증강시켜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면 실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단한 회복 근력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3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공자가 옛날에 논어 첫 구절에 배우고 스스로 수시로 익히는 게 인생의 가장 깊은 일이라고 했던 것을 요즘 현대 심리학자가 푼 게 뭐예요? 도파민을 발생시키고 회복력을 증강시키고 긍정심을 올리는 게 그게 학습이다라고 딱, 이게 뭐 논문 저널에 나오더만요. 이제는 검증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연락이 뭐예요? 제가 뭐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저 석천학당이라고 홍천에 학당을 저놓고 있는데 거의 뭐 한 200여 분이 지금 등록했는데, 전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하세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 5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창원에서 전날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난 저분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나. 저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게 가슴이 떨린대요. 연대미를 하는 건가? 저분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뭔가 나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 존재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시야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가르침을 나는 느끼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도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학습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공자는 누구한테 배우라고 얘기할까요? 1타 강사, 1번 1타 강사, 2번 유명한 선생님, 3번 인터넷 강좌, 4번 모든 게 다 스승이다. 이건 질문이 책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무언, 없을 문자 말씀하자. 여용무언이라. 나는 너희에게 어떤 말도 안 가르치겠다. 그때만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 나 당신한테 월상내로 배우러 왔는데 아니 아무것도 말 안 하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배웁니까? 라고 제자가 항의를 해요.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천 하언제리요. 하늘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추나 추동 사계절은 저절로 돌아가고 있고 저 만물들은 다 생육하고 있나니 누가 뭘 가르치고 말로 해야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배우는 것이 그게 우주의 이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공자가 이 말, 나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스승이다. 제가 요즘 튤립한테 튤립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저희 석천학당에 튤립이 한 100포기를 심었어요. 작년 11월 말에. 그냥 구근이라고 아무 씨앗이 땅속 깊이 묻었는데 설마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그걸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노란 꽃, 빨간 꽃이 환하게 폈어요. 정말 튤립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참고 기다리면 그 겨울은 간다는 가르침. 아무리 두꺼운 땅이라도 때가 되면 뚫고 나온다는 그 에너지. 그리고요, 튤립 자세히 보셨나요? 해가 뜨면 쫙 벌리는데 비가 오니까 그것도 참 튤립이 때를 알아요. 저녁이 되면 얘도 자더라고요. 튤립 안 보셨구나. 튤립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저 어디 가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것보다 튤립 하나가 저 어떤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더 많은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논어에 유명한 말이 있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다 내 스승이다. 삼인행에 필류 아사. 그래요?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스승이래요. 잘난 사람은요, 난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저렇게 못 살고 있지? 라고 하며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다짐을 하는 선생님이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스승이에요? 난 저런 놈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스승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한테 몸소 가르쳐 주려고 그분은 그 역할을 하신 거야. 자, 서로 마주보면서 스승님이라고 해보세요. 서로 뒤에도 한번 스승님. 인생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뭐라고 불러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닮고 싶은 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분 다 스승이에요. 나한테 스승하려고 그 역할을 하고 있으신 거라도요. 공자라는 게 가르침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논어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내가 보는 모든 사물이 다 스승이래요. 어찌 말로 하는 가르침만 가르침이겠냐요.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니까지 게 뭘 안다고 이래버리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아직도 어리석다.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한번 발음해보세요. 스테이 플리스. 좋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 그 똑똑한 애들 졸업식장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 그렇게 머리 좋은 놈들인 거 다 인정하는데 제발 좀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난 아직도 어리석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했던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만나니까 남의 거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난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사람들이 진짜 귀를 열고 경청하더라고요. 저는 겸손한 자만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수신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여긴 다 그럼 수신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별로 없으신가? 절차탕마란 말 아시죠? 뭔 뜻이에요? 이 옥이라는 걸 가공할 때 절, 커팅, 자르고, 탁, 쪼고, 썰고, 차, 쪼고 막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 돈 가장 많이 번 비즈니스맨 출신이 자공이에요. 사실은 공자보다 자공이 더 유명합니다. 왜? 돈에 있어서는 사마천 사기열전에 재벌열전, 화식열전에도 나오는 그 당시 최고의 재벌입니다. 자공이 그래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교만하지 않는 부자가 있어요. 멋지죠? 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첨을 안 해요. 멋지죠? 이 정도면 열심히 학습한 사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 부자, 아첨하지 않는 빈자, 멋지죠? 그럼 공자는 뭐라 그래요? 뭐 멋있긴 하다. 수준 되네. 그러나 조금 높은 단계가 있단다. 어떤 단계냐? 부자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자가 있다. 교만한 것보다 높죠. 가난한 자인데 아첨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연락을 느끼며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첨하지 않는 자가 높아요. 가난 속에서도 자기 연락의 도파민을 만들어낸 사람이 높아요. 연락의 도파민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마다 학습의 정도에 따라 이 성장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자르고 썰고 쪼고 갈아서 또 자르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이 돼요.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끊임없이 지속한 사람은요 완전히 세련돼 있습니다. 디테일한 데 살아있어요. 마음도 완벽하게 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절차탕마입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나는 마 과정까지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절은 됐다. 손 들어요 제발. 차 썰긴 했다. 탁까지 왔다. 나는 탁도 왔어요. 마는요. 이제 마중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 불치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과천선이 뭐예요? 지금의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래서 한 3일 못 보면요 저 사람이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성형외과 가서 변한 거 말고요. 성형외과 가서 변한 건 티가 나는데 학습을 통해서 늘 새로운 나를 만든 사람은요 참 변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고 절차탕마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신우일신하고 있고 어제보다 다른 또 다른 나, 오늘의 익숙한 나를 또 부수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을 가는 게 그게 공자가 얘기하는 학습의 연락이라는 거예요. 그 연락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멋진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공자가 얘기하는 연락의 맛, 학습입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강의 시작한 지 50분 됐는데 이때쯤 되면 좋을 때가 됐는데 아직은 한 분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학습의 맛을 다 느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좋은 맛, 학습의 맛과 또 뭐예요? 연대미. 연대 출신들은 좋아할 거고 고대 출신들은 싫어할 겁니다. 관계의 맛이라 그러죠. 전 인생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옆에 함께 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연대가 많이 끊어졌어요. 직장에서도 직원들끼리 같이 밥도 안 먹는데요. 회식 자리도 줄었고 오죽하면 요즘 다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든대요. 가족 간에도 옛날에는 좀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요 다 떨어져 살아요.
연대가 끊어진 세상. 요즘 그래서 외로움의 세기다. 그래서 왜 그 노리나 허치가 쓴 론리리스 센츄리? 그 책 읽어보셨나요? 다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외로움의 시대. 오죽하면 영국에 무슨 부가 생겼대더라? 외로움부, 고독부가 생겼대요. The Minister of Loneliness. 고독부 장관이 있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외롭진 않으시죠? 난 외로운데. 어제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서 밥 먹고 하려니까. 그래도 우리 점청가들의 아줌마가 밥 해주니까 그 연대의 느낌 속에서 행복해졌어요. 정 안 되면은 그냥 튤립하고 노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연대한다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공자가 그러거든요. 하기 싶지도 연락이지만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여풍 쯔리엔방라이. 나와 같이 꿈을 같이 하는 연대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이게 여기서 락이 나온다. 촬영해야 돼요. 죄송해요. 사람 지나가는 맛있는 음식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함께 먹어야?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연대입니까? 저 별마당 도서관이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인문학적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매주말 전 세계 어디가 이런 게 있겠어요? 저 라틴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듣겠어요. 참 이런 연대와 학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락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맛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선한 공동체. 선한 공동체. 왜? 연대도 왜 깡패 집단도 연대하죠? 왜? 아니 뭐 조폭도 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말고 선한 연대. 그래서 좋은 선한 연대를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요. 사람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 따라갑니다. 혹시 자녀들 착하게 키우고 싶으면 좀 괜찮은 사람 친구 시키면 걔가 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끼리끼리 놀아요. 왜? 거기에 수준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논어의 2인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한 마을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다. 이임위미하니. 이거 논어책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무슨 역세권이 아니라 숙세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빌리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라고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제가 운영하는 삼천학당의 화두가 그거예요. 학습을 통한 공부를 통한 선한 연대. 학습과 연대는 같이 갑니다. 이것이 인간에서 연락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아니죠. 어떤 분은 나 친구한테 언제 할까? 쓴스라고 쓴스? 아닌가? SNS인가? SNS를 쓴스라고 하지. 저도 처음 써본 말입니다. SNS를 뭐라고 발음하다가 쓴스라고 발음해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자기는 5,000명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게 진짜 연대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10만 명이래요. 그게 진짜 내 연대하는 친구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냥 편집된 것만 본 친구가 무슨 친구예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자기 일상 중에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그게 무슨 친구예요? 허상인 거죠. 직접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책 읽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걷고 이게 진정한 연대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 뭐 고립의 시대라든지 무슨 뭐 How to Know a Person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것 이런 서양에서 나온 책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공통적인 게 다 외톨이가 된 느낌이래요. 나는 외톨이야.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요즘 동서양을 공히 얘기하는 그래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먹어야 맛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씨 좋다 뭐 추임새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임새 좀 넣어봐요. 전 뭐 오늘 글쎄 논어 책에서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 강의는 그렇게 준비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뒤졌죠. 논어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단어가 연락이었고, 그 연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화된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해서 무엇을 했을 때 나오는 일종의 뇌의 도파민이다. 근데 그것은 정말 공부하고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났을 때 느끼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락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려면은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복구하려면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 사는 거죠. 밥 사면 좋은 관계 유지하지 왜? 근데 바깥에 이제 밥도 한계가 있다고. 매일같이 좋은 선물 사주면 좋은 연대가 유지가 될까요? 그것도 공자는 딱 한마디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면 그 연대가 오래간대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공경을? respect. 영어 잘하시네. 예. 한자로는요, 공경할 경자. 한번 읽어보세요. 구의경지. 구라는 건 오랜 시간에 그 연대와 관계가 지나도 항상 상대를 공경했을 때 그 관계는 더욱더 무궁한 연락의 맛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오래 지나면 공경심이 떨어져요. 야, 너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그 연대는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경하래요. 이 얘기가 논어의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그 당시 공자가 살던 시대에 그 안평중이라고, 안영이라는 유명한 제나라의 정치가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안영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연대감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은 항상 그 사람과 오래가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술은 오래 지나도 늘 공경한대요. 10년이 지나도 항상 공경한대요. 그것이 구의경지. 오랜 시간 지나도 서로를 공경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관계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무슨 학벌이 좋다, 무슨 아니면 엄청난 재산이 있다, 사실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한테 끌려요? 밥 사는 사람 빼고요. 네? 내 공경하는 사람이 참 오래 가고 싶어요. 왜?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을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정말 선한 공동체, 선한 연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일랜드의 철학자, 여정체자 아이리시 머덕이, 이것도 제가 책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이리시 머덕이 하는 이 얘기가 저는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진정한 도덕적 행위란 어떤 진리나 어떤 가치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도덕적 행위래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옆에. 무슨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고 무슨 위대한 도덕. 내 앞에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도덕적 행위래요. 그런 사람이 옆에 사람을 환하게 밝히는 일루미네이터. 이거 데이비드 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더만요. 근데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가 아픈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너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듣기만 해, 이런 사람을 남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디미니셔라고 얘기하더만. 디미니셔라는 게 뭐예요? 남들을 위축시키고 남들을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만나보면 일루미네이터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내 가치가 더 의미가 빛나는 것 같아요. 나를 환하게 빛을 내게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수치스럽죠? 나 왜 저 앞에만 쓰면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예, 일루미네이터. 전 여러분들이 다 일루미네이터라는 생각이 드세요. 얼굴 좀 펴보세요. 예? 많이 들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그런 연대를 통해서 서로를 공경하는 가운데서 공자는 연락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공자도 집단화가 돼 있었어요. 공자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저 시골 동네 거리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17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정말 천하게 자랐지만 공자의 꿈은 연대와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15살의 배움의 뜻을 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집단이 됐어요. 일명 육아 집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서로 함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곳을 향해 갔을 때 공자는 제일 기쁜 연락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논어 첫 구절이 뭐예요? 학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나와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이 모여 연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다.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연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마지막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질문도 좀 받아야 되니까 오늘 논어책 사실 이런 주제로 처음 강의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뭐 공자가 논어에 얘기하는 뭐 리더십, 뭐 논어의 정치 사상, 논어의 도덕적 행위 이런 건 많은데 논어가 전하는 행복의 지혜는 이게 논어 책에 무슨 행복이 있어라는 질문 때문에 거의 이런 쪽의 강연은 저도 안 해봤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들춰보고 엮인 게 그래 아주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나만의 연락 이것이 내 인생 전반에 계속 나에게 이어졌을 때 나는 행복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자 얘기인데 논어에는 안 나오는데 중용에 나와요. 자득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다운 나를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락의 삶의 방식이다. 자득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자득? 자업자득 아닙니다. 그래서 자업자득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얻을 득자. 내가 부자가 될 때도 있고요. 가난해질 때도 있고요. 승진할 때도 있고 탈락될 때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투병할 때도 있고 정말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순간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나만의 연락을 찾아가는 삶을 자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해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예요. 힘든 것도 나고 어려운 것도 나고 백내장 수술한 것도 접니다. 거기서 나는 왜 눈이 백내장 수술해요? 해봤자 연락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 이거 수술했더니만 더 환하게 보이더라. 요즘 눈 플란트도 하고요. 제가 이빨 새로 임플란트도 했어요. 심장에 스탠트가 심플란트 아세요? 제가 삼관왕입니다. 삼관왕. 그 때문에 너무 연락이 좋아요 요즘. 오늘 안과 의사가 그래요. 잘 안 물었대. 이제 안경 안 써도 된대. 그래서 제가 쓰려고 그러면 왜 쓰니까 안경 안 쓰는 것보다 쓴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짜 안경이. 뭐 아프면 아픈 대로 답이 있어요. 힘들 대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도 너야. 거기서도 연락이 있어. 꼭 뭐 행복하고 좋을 때만 연락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거기서 너가 찾으면 얼마든지 연락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어 라는 얘기. 그래서 논어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세월이 추워진 다음에 안다.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거. 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어려워 보면 안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락을 찾아낸 사람이 있고 힘들면 온 세상 다 원망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세상이 이렇고 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 책임이고. 네? 연락은 그 어떤 순간에도 거기서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연락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도 내가 아닌 것은 없는 것이죠.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머리로 사는 사람을 지지자라고 부른다. 머리 아는 건 많은데 연락의 느낌이 없어. 가슴으로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을 호지자라고 부른다. 좋다는 건 아는데 실행은 못해. 그러나 높은 단계의 사람은 뭐예요? 낙지자라고 들어봤나?
갑자기 낙지 먹고 싶어지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거기서 내 스스로 뭔가 연락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낙지자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자보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자가 높은 사람이요,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보다 몸으로 실행해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연락을 찾아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저는 오늘 노노에서 나오는 행복, 연락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당 조정안에 모여서 같이 노노를 읽고 노노 속에 나오는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서 뭔가 내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자가 얘기한 진정한 행복의 한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은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줍니다.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발생시켜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더 증강시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학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가 아닌 내 옆에 누군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연대를 만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연락을 느낄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서로 행복하세요 하지 말고 서로 뭐라 그래요? 연락하세요. 연락합시다. 네? 연락하세요. 자, 우리 자주 연락해요. 네, 오늘 같이 연락합시다. 네, 방금 마치겠습니다.